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저 역시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꾸준한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형외과 전문의로 6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의 뼈와 관절, 심장과 혈관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혜로운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참 잘해요. 등산도 자주 다니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도 하고 헬스장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운동 부족인가요? 하고 되묻기도 하시죠. 그런데 정작 MRI를 찍어보면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거나 척추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운동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올해 72이신데 은퇴 후 가장 큰 낙이 매주 청계산, 관악산을 오르내리는 등산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셨고 친구분들보다도 훨씬 건강하시다고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시큼시큼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대요. 운동하면 다 그렇지 근육 붙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등산길을 오르던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결국 119에 실려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상태였습니다. 더는 일상적인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남들 걷지도 않을 때 산을 탔다고 자랑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집 앞 공원이나 걸을 걸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관절을 갉아먹고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히 움직이면 건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0, 30대에는 디스크나 연골이 유연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면서는 디스크는 수분을 잃어 단단해지고 연골은 얇아지며 근육과 인대는 유연성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몸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터지고 찢어지고 눌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진규 선생님은 68세 은퇴 교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하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운동에 몰두하셨죠. 특히 뱃살을 빼고 싶어서 매일 드라마를 보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도 나 아직 쓸만하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하며 마비 같은 통증이 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저에게 오셨고 결과는 허리 디스크 파열. 그 이후로는 한참 동안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허리를 평생 못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동을 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의 질과 방법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 젊은 사람들처럼 하는 운동, 정확한 지식 없이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맞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 채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운동의 방법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고 계셨던 운동 상식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운동, 나이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줄 가장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 최진규 선생님처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했던 동작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들이 실제로는 나이가 든 우리 몸, 특히 약해진 관절과 척추, 그리고 순환기계에 큰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잇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복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워낙 유명하죠. 하지만 잇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반복해서 기역자로 꺾는 동작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유연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디스크 속 수분이 줄고 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만 잘못 구부려도 디스크가 터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는 복부살을 빼겠다고 매일 잇몸 일으키기를 하다 디스크 탈출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할 때마다 목을 크게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이 뻐근하면 시원하게 돌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동작인지 아십니까? 목뼈, 즉 경추는 굉장히 가늘고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노화로 얇아진 상태에서 목을 360도로 크게 돌리면 마치 잘 다른 톰어디 바퀴처럼 뼈와 디스크, 신경이 함께 갈려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시다가 목이 뻐근해지면 돌리곤 했는데 어느 날 돌리던 중 팔 전체에 전기처럼 찌릿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추 디스크 탈출과 신경근 압박 진단을 받으셨어요. 숟가락질도 힘들 정도로 팔에 힘이 빠졌다고 하셨죠. 헬스장 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레그 프레스라는 기구를 많이들 하세요. 앉아서 다리로 무거운 판을 밀어내는 운동인데 얼핏 보면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이 동작도 무릎을 굽혔다가 확 피는 과정에서 슬개골과 허벅지 뼈 사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그 결과 무릎 연골이 눌리고 찢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은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이 튼튼해진다는 말을 믿고 레그 프레스를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운동하러 헬스장 간 게 무릎 수술로 이어진 거죠.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가 편안해진다는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스크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동작은 중력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립니다. 안압, 내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녹내장,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환자분은 아들이 사준 거꾸리 기구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달리다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갔죠. 허리 시원해지자고 매달린 운동이 시력을 잃을 뻔한 상황으로 번진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령 들고 옆구리 구부리기. 러브 핸들 없애겠다고 좌우로 몸을 흔드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은 척추 옆면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반복해서 가하기 때문에 요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운동을 1년 넘게 꾸준히 하셨다가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신경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고요. 옆구리살을 뺄 생각이었는데 병원에 누워 신경주사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계단 뛰기 운동입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니 출퇴근길에 계단을 이용하자, 뛰면 더 좋다는 식의 생각이죠.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충격은 거의 무릎을 망치로 내리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15층 아파트를 매일 뛰어다니시던 한 어르신은 결국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셨겠지만 무릎은 이미 다 닳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도전입니다. 저도 성취욕, 도전 정신 존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마라톤을 무리하게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숨어있던 동맥경화반이 터져서 심장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좋다고 알고 있는 운동들이 사실은 50대 이후의 몸에는 독약 같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바로 그런 운동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전한 대안 운동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 척추, 심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에 맞아야 약이 됩니다. 무리하게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불리는 것도 몸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은 시절과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릅니다. 피부는 주름지고 탄력이 떨어지듯 뼈는 얇아지고 디스크는 말라붙고 근육과 인대는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무게를 들고 급격하게 구부리고 뛰고 비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납니다. 그리고 한번 고장난 관절과 디스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6세의 조영남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핑계로 운동을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몸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셨죠.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기본적인 운동을 배우고 기계 사용법도 숙지한 뒤 매일 2시간씩 성실하게 운동하셨습니다. 문제는 운동의 강도였습니다. 레그 프레스 기계에 무게를 점점 더 올리며 다리 근육을 키우셨고 복부 운동으로 잇몸 일으키기 100개, 사이클 30분,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기 40분까지 하셨답니다. 처음엔 확실히 체력이 붙는 것 같고 땀 흘릴 때의 상쾌함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달쯤 지났을까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고 허리도 쑤시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오히려 강도를 높이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꼼짝을 못 하셨고 결국 가족들이 부축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결과는 허리 디스크 탈출과 무릎 관절염 진행. 하루아침에 운동이 건강의 적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영남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몸을 생각하셔서 운동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몸에는 20대 때 운동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약해진 관절과 척추는 더 섬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때 조영남 씨가 대답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 흉내낸 거라면 이젠 진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배우겠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는 뛰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 좋을 수 있지만 60대에 접어든 분이라면 무릎과 고관절,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젊은 시절엔 복근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엔 디스크를 찢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절, 척추, 심혈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저충격 고효율 운동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 스쿼트,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 인터벌 걷기 같은 운동이죠. 이런 운동들은 자세만 정확하면 기구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무리해서 하다 다치는 것보다 하루 10분, 20분을 10년, 20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할 땐 반드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프다, 불편하다, 쑤신다 이런 신호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참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젊을 땐 하루 이틀 쉬면 나았던 통증도 60대 이후엔 몇 달을 고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젊은 날의 기록을 따라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내 몸이 편안해하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며 내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잘못된 운동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위험한 운동 7가지와 그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들입니다. 오늘 이 정보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향후 10년, 20년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 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운동들이 여러분 몸속에서는 관절을 갉아먹고 디스크를 찢고 신경을 눌러버리고 심장에 폭탄을 안기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혹은 복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운동이죠. 실제로 제게 오신 서울 강남구의 68세 최진규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매일 저녁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평생 허리를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일부 강화할 수는 있지만 60대 이상의 허리에는 극심한 압력을 주는 아주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 가까이로 내렸다가 원위치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의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꾸준히만 해도 뱃살과 허리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리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목 돌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할 때 자연스럽게 목을 뒤로 젖히고 원을 그리듯 크게 돌리곤 하시죠. 그런데 이 동작은 경추 사이의 디스크와 신경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뜨개질을 하다가 목이 뻐근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을 돌리셨습니다. 어느 날 뚝 소리와 함께 팔 전체에 저릿한 통증이 왔고 결국 병원에서는 경추 디스크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일상생활의 자유를 앗아간 것입니다. 대신 해야 할 스트레칭은 지그시 누르는 방식입니다. 바르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당겨 15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행합니다. 또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엄지를 턱에 대고 하늘을 보는 동작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반동 없이 부드럽게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거북목 개선, 목 통증 완화, 자세 교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흔히 하시는 레그 프레스 머신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지만 이 운동은 무릎에 강한 압력을 줍니다. 71세 김용호 어르신은 허벅지를 튼튼히 하려고 레그 프레스를 매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관절을 갈아버리는 일이 된 겁니다. 그 대안으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체어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 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는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시켜 레그 프레스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관절 부담은 적습니다. 이 외에도 거꾸리 운동, 옆구리 아령 운동, 계단 뛰기, 장거리 달리기 등 겉보기에 건강에 좋아 보이는 운동들이 실제로는 60대 이후의 몸에 심각한 부담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한 환자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좋다길래 했는데 왜 아프죠? 운동하고 더 나빠졌어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잘해보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할지,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병원비는 줄고 건강 수명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레그 프레스, 거꾸리 운동, 옆구리 아령 운동, 계단 뛰기, 마라톤 이 모든 운동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해오던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관절은 닳고 디스크는 찢어지고 신경은 눌리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방법을 잘못 택하면 그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6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병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했는데 왜 디스크가 터졌죠? 등산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레그 프레스가 무릎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분들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잘못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쉽게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정보만 알고 계셨다면 말이죠. 운동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일상 그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오래도록 지키는 것, 그게 운동의 진짜 목적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며 뱃살을 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루에 단 10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정확히 안전하게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투자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30분 걷고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무겁고 복잡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수술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걷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건강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운동했던 건가요?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바꿔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오민석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깨달으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운동을 멈추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아는 현명한 운동 습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깐의 결심 하나만 해주세요. 잘못된 운동을 멈추고 바른 운동을 배우겠다는 작은 결심.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드릴 더 많은 건강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무료지만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값진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 자녀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거꾸리 운동을 하시는 분, 계단을 매일 뛰어 오르시는 분, 무거운 아령으로 옆구리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엄마, 아빠 이거 위험하대요 하고 말리기보다 이건 하지 말고 이 운동으로 바꿔보자, 내가 알려줄게 하며 사랑으로 함께 운동 습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소망은 더 이상 아픈 분들이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못된 운동을 피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병원비를 줄이고 약을 줄이고 고통을 줄이며 더 오래 건강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운동은 근성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기록을 위한 마라톤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산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